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가정은 나 몰라라 하던 남편놈이 바람까지 피면서 이혼 안 해주었지만 결국 친정 오빠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꼴통 같은 남편놈을 상간녀한테 줘버리고 속 시원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랑 살면서 진짜 속을 많이 썩였어요. 이혼도 하려고 도장도 몇 번 찍었는데 끝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혼을 해주지 않으니까 속만 끓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고맙게도 바람이 나서 그 사람한테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 가정에서만 엄청 자기 중심적이에요. 회사에서는 반대로 무조건 자기 일보다 회사 일이라면 만사 다 제쳐두고 회사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이냐면 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보호자가 필요해서 남편을 호출했는데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파도 나를 잡고 아파라는 식이었죠. 가족한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원했어요. 이딴 자식 보호자만 아니었으면 부르지도 않았을 텐데 이 새끼가 보호자로 있으니까 할 수 없었죠. 유독 가족에게만 그렇게 냉정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고요. 왜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가자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남의 눈이 무서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무늬만이라도 가족이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고 싶었는지 이런 식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심하냐면 집에 전기가 나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회사의 일이 더 급하다면서 그냥 출근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까이 사는 친구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 남편이 공사를 다 해주시고는 방에 전구가 나간 것을 보시고 그것까지 갈아 끼워주고 이것저것 손을 많이 봐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남편 흉을 엄청 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빨리 손을 봐야 하는데 너무 방치해뒀다고 하면서 남편을 한번 보면 뭐라고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로 무심한 남편이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다 고쳐줘요. 집 근처에 남편 친한 형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형 와이프가 혼자 되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저희 남편을 불러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것은 그 언니가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해주고 오는 거죠. 기가 막혀서 저희 집 수도는 손을 못 봐서 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서 간신히 테이프로 감싸서 쓰고 있는데 그 언니 집 보일러 고장났다는 소리에는 단걸음에 달려가더라고요. 늘 싸움은 있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참다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자기 집에 왜 오는 거야? 내 집에 내가 오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럼 내가 내 집에 오지 어디가? 여기가 자기 집이긴 하는 거야? 생뚱맞은 말을 자꾸 해. 집에서 밥만 먹고 잘 거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합숙이나 해. 도움 같은 거 안 줄 거면 이혼을 해주던가. 나도 다른 남자 만나서 도움이라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야, 다 똑같이 다른 남자들도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웃기고 지랄하네. 야, 네 주변에 너 같은 사람밖에 없는가 보다. 내 주위엔 남편들이 하나같이 다 자상해. 다 쇼하는 거야. 난 쇼라도 좋으니까 쇼를 하고 사시라고. 몰라, 피곤해. 그렇게 밖에서 힘 빼고 다니니까 피곤하지. 당신 집을 한번 둘러봐봐. 손볼 게 엄청 많은데 왜 고칠 생각을 안 해? 집 팔고 이사할 때 그때 수리할 거야? 예전처럼? 그래, 그러자. 피곤하다. 이렇게 대책 없는 말만 하더군요. 이 사람 집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어도 집안이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는데 자기가 우리 집안에서 뭐라도 되느냐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더라고요. 집안의 일을 전혀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폭풍 잔소리만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냥 집에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집안이 엄청 시끄러워요.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는 아침에 얼른 밥을 먹고 상만 차려놓고 다들 서둘러 나와버려요. 그러면 혼자 두고 나가버렸다느니 하면서 엄청난 잔소리를 일하고 있는 저한테 퍼붓는 거예요.
이런 날은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제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며칠 잠적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라 회사는 갔겠지 하는 마음에 남편 회사에 가보니 세상에 이놈이 미리 회사에서 휴가를 당겨서 썼더라고요. 예전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아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서 휴가를 당겨 쓰는 줄도 몰랐어요. 휴가철에도 자기 아니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굴면서 회사의 바쁜 일 때문에 따로 시간을 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놈이 그동안 이런 수법으로 저를 속이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저는 이놈과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 끝내지 않으면 평생 이놈한테 끌려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차피 애들도 다 컸고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아이들도 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괜히 자기들 때문에 엄마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아이들에게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더군요. 훗날 괜히 저도 모르게 아이들 때문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까봐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활이 여러 해 반복되니까 저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치고 애들한테 부모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이 산다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만은 어떻게든 이혼을 해버리려고 크게 결심을 했는데 이 새끼가 고맙게도 알아서 바람을 피워줬더군요. 이놈이 저랑 사이가 안 좋거나 일이 있으면 집에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집에서 숙식을 하고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낼 뻔했는데 이 새끼가 그 여자를 위해서 선물을 샀는데 친절하게도 카드가 같이 넣어져 있더군요. 카드에 사랑 어쩌고 저쩌고 아주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들로 꽉 채웠더군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어쩐지 하는 행동이 언젠가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마 여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주변에 아는 형들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사가 풀렸다느니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냐 미친 것들 하면서 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족한테 잘하진 못하지만 바람 같은 것은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고 어떻게 부인을 놔두고 저렇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해서 저는 바보같이 믿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족에게 소홀하긴 해도 바람만큼은 피우지 않겠구나 하고 믿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예요. 너무 웃긴 것은 제가 운전 연수시켜달라고 했을 땐 운전 같은 거 못하러 하냐고 면박을 주더니 이놈이 그 여자는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차도 같이 보러 다니면서 할 것은 다 했더군요. 그 여자 저랑 친하진 않지만 안면도 있고 같은 동네 근처 사는데 어떻게 그 여자랑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처음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잘 됐구나 싶더라고요. 이놈한테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오히려 화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 이렇게 바람 피우고도 이혼을 회피할까봐 우선 제일 먼저 주변에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남편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남편의 바람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집 밖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완전 천사로 불리고 엄청 가정적이고 능력 있으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평이 나 있어서 바람에 다들 놀라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완전 가면을 제대로 쓰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제 지인들은 이미 그 사람의 평판을 다 알기 때문에 쌍욕을 했죠. 나쁜 쌍화탕 새끼에 쳐 죽일 놈이란 둥 쌍욕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언니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축하한다고 술을 사줘서 그날 막 나가보려고 축하주도 먹었네요. 그날 술을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혼을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정리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선 위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회사에 다 알리기로 결심했죠. 저는 남편과 맞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알았는데 이혼해야겠지? 야, 남자가 바람 한 번 정도는 피울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이딴 자식이 다 있어? 야, 너 인생 제대로 한번 끝장내줄까? 그럼 너도 피워. 아니, 나 그딴 짓 안 해. 너 돌았냐? 난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그럼 너 같은 자식이 바람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저는 제일 먼저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사장한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렸고, 회사에서는 남편의 이미지 때문인지 주변에서는 충격이 컸는지 난리가 났고, 이놈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도중에 집에 와서는 저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야, 너 정말 이혼을 하자는 거야? 하면서 버럭 화를 내더군요. 이놈은 집에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했어요. 이 쌍화탕년이, 야, 감히 회사에 알려?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제 목을 잡더니 벽으로 밀치면서 저를 위협했어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엔 멀리 사는 언니 오빠가 남편의 일을 알고 그날 와 있었거든요. 이놈이 흥분했는지 마구 대문을 발로 찰 때 저는 재빨리 신발을 감추고 언니 오빠는 숨었거든요. 방에서 잠깐 피해 있던 오빠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갑자기 뛰쳐나와 왕년에 태권도 좀 했던 오빠는 남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남편을 날려버렸어요. 남편은 오빠한테 여기저기 쥐어터지고 저는 남편의 컴플렉스인 머리를 쥐어 뜯어놨어요. 그렇잖아도 머리숱도 없는 머리카락 쓸어 올리는 거 거슬리고 꼴보기 싫었는데 이때다 싶어 죄다 뜯어줬어요. 오빠는 그런 남편놈한테 한마디 했죠. 너 이혼 깔끔하게 해라잉? 내가 예전에 수정이 힘들다고 했을 때 한 번 경고했지? 그런데 변화가 없었다며. 그때 그 이후로 힘들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그동안 참은 건 내가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 부부 사이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는데 바람은 아니야. 너 끝까지 이혼 안 해주면 내가 감방에 가는 한이 있어도 너를 멀쩡한 몸으로 살아있게 안 할 거니까 각오해라잉? 오빠는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놈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놈과 드디어 이혼을 하고 바람까지 피워서 재산도 위자료까지 계산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나중에 시댁에선 난리가 났지만 당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끝까지 어쩌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론 남편놈 그 여자랑 사는 줄 알았더니 이용만 당해서 버려지고 그 여잔 다른 남자랑 산다고 들었어요. 바보 같은 자식.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죠.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머리숱이 없는데 머리털을 다 잡아 뜯어놨구나.